네, 움츠리고 있던 한국 영화들이 동시에 개봉하며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12월 한국 극장가 공략에 나서는 외화 경쟁작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정 영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스오피스 순위를 좀 봐야 되는데 톱5 안에 우리나라 영화들이 3편이나 올라 있어요.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먼저 1위를 보니까 유체 이탈자 개봉하자마자 사흘 연속이나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10월 11일 2달 동안 한국 영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터널스나 듄 같은 할리우드 대작들이 거의 그쵸. 쏟아져 나오듯이 개봉을 했었는데 워낙 없었어서 지금 나오는 한국 영화들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극장가가 서서히 활기를 띠게 되면서 이제 네. 하나둘씩 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말씀하신 유체 이탈자 발음이 어려워요. 맞아요. 장르만 로맨스, 그리고 예. 연애 빠진 로맨스 이 세 편이 그 상위권에 포진해 있죠. 제가 알기로 현재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좀 된 영화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미뤘다가 이제야 공개가 되는 것이죠. 서서히 한국 영화 산업이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영화가 장르만 로맨스입니다. 누적 관객 수가 4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배지밀 가족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어떤 매체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콩가루 집안이라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전 이 영화 한번 봤는데 또 볼 거예요.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밌는 건가요? 네, 정말 재미있는 코미디 어. 영화고요. 사실 로맨스 영화의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 코미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릭터의 대사를 정말 잘 쓰셨고요. 이번 영화에서 류승용 배우가 얼마나 코미디 영화를 잘하는지 다시 한번 감탄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윤성은 평론가께서 나오셨는데 이 영화 개봉 전이었는데 그때 소개를 해주시면서 대박 날 가능성이 있다. 대박까지 예상을 하셨어요. 흥행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저희가 주목을 했는데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극한 직업만큼 재밌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극한 직업 개봉 때랑은 좀 달라서 그 정도의 수치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코미디라는 것이 그 타이밍이나 리듬에 따라서 웃겨야 되는 부분이 안 웃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그 페이스를 네. 유승용 배우가 정말 완벽하게 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나 보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 번은 꼭 봐야겠네요. 정말 훌륭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슴 따뜻해지는 우리 영화 한 편도 개봉했습니다. 사나이 순정. 이건 뭐 도시를 떠나온 시인이 한 시골에 이제 멈추게 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경험한 이야기가 스토리로 풀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류근 시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사파가 같이 더해지면서 스토리 튠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토리튠이라는 게 일종의 동화책 같은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에세이가 있고 중간중간 사퍼가 등장을 하는 이 영화 엔드 크레딧에 그 원작에 있었던 사퍼가 나오니까 영화 끝나도 나가지 마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전석호 배우와 칸의 남자죠. 박명훈 배우가 주연을 한 제가 장르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예. 읍내버스터예요. 읍내버스터? 왜냐하면 무슨 말인가요? 이 영화에서 읍내 전경이 가장 큰 스펙타클이거든요. 우리가 말한 그 읍내요. 네네네, 맞습니다. 시골에 있는 읍내.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요즘에 정말 필요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한 것이 지난 몇 달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뭐 한국 영화도 재난 영화, 액션 영화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서정적인 작품이거든요. 시인의 이야기를 시인 본연이 쓰셨으니 뭐 당연한 얘기고 그만큼 또 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박스오피스 순위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네티즌 평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영화 관전 포인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정말 많은데요. 무엇보다 이 작은 깨알 같은 유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등장인물 모두가 착한 그 순수한 인물이고요. 근데 아마도 이런 점이 누군가에는 또 비판의 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영화가 너무 단조롭다거나 갈등 구조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라다거나.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 촬영을 고창에서 하셨다는데 전경이 너무 예뻐서 네. 보는 내내 호강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 전석호, 박명훈 배우 조합이
정말 뛰어납니다. 아. 여기서 슈퍼주인으로 김재화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요즘에 활약이 또 대단하죠. 모가디슈에서도 그랬었고 네. 이런 뛰어난 배우들이 포진하고 있는 아주 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봉 예정인 해외 영화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선보이는 라스트 나잇 인 소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던 또 큰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영화 감독들이 극찬을 하는 영상들이 좀 공개가 돼서예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박찬욱 감독과 이경미 감독이 아주 극찬을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을 때 아주 초기에 순식간에 매진을 했던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1960년대 소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호러 플러스 스릴러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드가 라이트라면 여러분이 아마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작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 현재 뭐 소위 잘 나가는 감독들이 가장 사랑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감독 팬. 좋아하는. 그렇죠. 감독 팬이 많은 감독인 거죠. 이번 영화가 더 반가운 건 그 영화의 촬영을 한국인 촬영 감독인 정정훈 감독님이 하셨다는 사실인데요. 네. 워낙 잘하시잖아요. 박찬욱 감독님 작품 대부분을 다 하셨고 뭐 신세계라는 작품도 촬영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세계적인 촬영 감독님이 되신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아주 뛰어난 영상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 라이즈도 극장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 고스트 버스터즈라고 하면 그 유령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익숙한데 3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속편이 등장한 만큼 과거의 이 팬들이었던 분들은 다시 그 과거의 추억을 좀 회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2016년에 여성 캐스트로 이루어진 고스트버스터즈가 개봉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미투 운동 이후였고 기존의 남성 캐스트로만 이루어졌던 영화를 여성 캐스트로 바꾸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흥행에서도 비평에서도 좀 참패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화의 구성이나 이야기가 원작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이번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평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미국에서 기존 오리지널 고스트버스터즈의 배경이 맨하탄이었는데 이거를 한 시골 마을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유령 잡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그걸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이런 아마겟돈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변주를 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명 영화들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OTT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6부작 드라마 지옥, 넷플릭스에서 세계에서의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 감독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그 1위 기록이 오징어 게임보다도 더 빨랐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포인트는 그 기대가 완전히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지점이겠죠. 이게 6부작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2는 정말 이 박진감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마도 하나씩 이렇게 떼어서 보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보시면 그 이야기의 힘을 더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 직후에 일주일 동안 글로벌 순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 흥행을 해야 그만큼 더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또 극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벌써 유수의 웬만한 외신들은 다 한 번씩 다뤘을 정도로 화제작인데요. 한국 관객들이나 이 해외 매체에서나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지옥의 사자라는 컨셉이에요. 지옥에서 사자들이 내려와서 죄인을 처단한다는 이 컨셉이 사실은 연상호 감독의 전작 사이비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이 현상과 뭐 사이비 종교를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흔치 않죠?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예. 할리우드에서도 많이 다뤄진 바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드라마가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주관하는 것이 신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설정은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데 아주 흥미로운 컨셉이죠. 그런 점들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독립영화제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 소식도 짚어봐야겠죠.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역대 최다 공모 편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영화들로 풍성하게 채워졌는지 짚어주시죠.
그렇죠. 서독제는 매년 공모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가 개인적으로 눈이 제일 많이 갔던 섹션은 네. 독립영화 아카이브전이라는 섹션인데요. 현재는 아주 큰 감독이지만 그 감독들이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을 때 만들었던 이 초창기 작품들을 상영하는 섹션인데요. 네. 이번에 강재규 감독이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그 학생 영화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임술래 네. 감독의 데뷔작이죠. 새 친구라는 작품도 상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 친구 같은 경우는 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임술래 감독의 그 초반에 아주 새로운 눈으로 청춘을 그린 우울하면서도 이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가득한 수작이죠.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해외 초청으로 일본 영화들 중에 주목할 만한 독립 영화들도 상영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일본 영화 좋아하시면 꼭 가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